해양 지식의 향상과 보급에 공헌하고 해양 자원과 해양 환경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이곳, 해양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해양학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태환경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탁용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는데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가 문득 이런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게임 안에서 뭔가를 하는 인간 또는 캐릭터인데, 그렇다면 이 게임이라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마치 만물을 창조하는 신이 된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 언어, 자바, 그리고 파이썬, 포트란, R, 매트랩 이런 컴퓨터의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코드를 활용해서 요즘에는 앱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연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코딩이 바로 이 코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해양학 중에서도 이러한 코딩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인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바다를 재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게임에서처럼 제가 직접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든다는 게 마치 신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이 된 듯한 느낌보다는 자연의 위대함과 수학적인 수식으로는 자연을 완벽히 표현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 바다를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는데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해류나, 그리고 강에서 공급되는 영양물질, 태양빛 등 다양한 환경 조건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바다 생태계 변화를 컴퓨터로 재현해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표층수온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바다인 동중국해에서 표층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 연구한 내용입니다. 표층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해양열파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양열파의 발생과 그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동중국해에서 여름철에 양자강에서 방류되는 강물이 해양열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해양열파라는 건 20년 정도 관측한 해양의 표층수온 중에 상위 10%보다 높은 수온이 5일 이상 정도 지속될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일평균 자료를 모아서 일별로 비이상적으로 고수온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고수온이 5일 이상 지속되었는지 판별해서 해양열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열파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대기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에서 태양에너지가 많이 공급되거나 바람이 적게 불어서 바다에 있는 열이 대기로 적게 빠져나가게 되면 바다의 표층이 열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해양열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의 환경이 변하는 경우에도 해양열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류로 인해서 열이 특정한 해역으로 공급되거나 해양의 성층이 강해져서 표층의 따뜻한 바닷물이 아래쪽 저층의 차가운 물과 섞이지 못하게 되면 또 표층에 열이 쌓이게 돼서 해양열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환경의 변화와 바다 환경의 변화는 엘니뇨나 북극 진동과 같은 매우 큰 규모의 해양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후 진동 인자와 해양열파 발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양열파는 표층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니까 당연히 바다의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은 수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해양열파가 발생하면 서식지를 잃게 되는 생물들이 생기고, 이는 해양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어서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2013년에 북미 서부 해역에서 1년 이상 해양열파가 발생했는데요. 이 시기에 발생한 해양열파는 평균보다 2.5도씨 정도 높았고 매우 크게 조명되어서 블랍이라는 명칭도 생겼습니다. 블랍으로 인해서 동태평양의 플랑크톤 수가 매우 적어지고 또 산호들이 죽게 되어서 이 해역에 서식하는 연어와 같은 어류가 줄어서 해양 생태계와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열파는 날씨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다의 표층에 열이 체류하면서 인근 지역의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랍으로 인해서 미국 서부 지역은 겨울에 너무 따뜻해서 스키장을 못 열었고, 여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바다는 수증기 형태로 많은 에너지를 대기로 공급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허리케인 발생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열파는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양학자들은 해양열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는 여름철에 양자강으로부터 많은 담수가 유입됩니다. 동중국해로 유입된 양자강 담수는 남동풍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있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밀도가 작은 양자강 담수가 표층에 체류하게 되면 표층과 저층의 밀도 차이를 크게 만들면서 저층과의 혼합을 막게 되고, 이로 인해서 표층의 열이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양자강 담수가 유발하는 밀도 차이가 해양 열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양자강의 담수가 얼마나 공간적으로 확산되는지에 따라 여름철 해양 열파의 발생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형태는 양자강 담수의 영향을 받지만 해양 열파는 대기에서 공급되는 열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해양열파 발생은 대기에서 공급되는 열에너지에 의한 것이었지만 해양열파가 발생했을 때 그 공간적인 형태는 양자강 담수의 확산 형태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동중국해 해역은 순환이 빠른 해역이기 때문에 해양열파가 동태평양의 블랍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양자강 담수는 대부분이 제주도를 거쳐서 대한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열파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 주변의 해양 생태계와 이상기후 현상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로 들자면 양자강 담수가 여름철에는 주로 남동풍에 의해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띠는데요. 이 남동풍이 해마다 이제 남풍이 불 때가 있고, 그리고 동풍이 강하게 부는 시기나 또 서풍이 강하게 부는 그런 시기가 존재하게 됐을 때 양자강의 확산 형태가 바람에 의해서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남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동중국해에 오래 체류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의 성층이 존재하는 그런 해역이 달라지게 되고, 또 열이 존재할 수 있는 해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양열파 발생이 양자강의 확산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해양열파는 표층 수온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해양열파는 평균 수온 대비 10% 이상의 높은 수온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다의 1단위 수온, 즉 매일의 수온 자료가 20년 이상 있는 곳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너무 넓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지점에서 관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양열파 연구를 주로 수행할 때에는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표층 수온 자료를 이용해서 해양열파 연구를 수행합니다. 연구자들이 조사선을 직접 타고 수온을 관측하거나 특정 해역에서 관측기를 계류하거나 또 이어도 가거초와 같은 해양과학기지에서 관측한 수온을 인공위성 자료에 대입해서 해양열파를 관측하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될수록 해양열파의 강도와 지속성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해역에서 1900년 초반보다 최근 들어 해양열파 발생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불납이 발생하였던 북동태평양과 용승어장으로 유명한 적도 동태평양에서 해양열파 발생이 두드러집니다. 북서태평양도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아마도 최근 들어서 태풍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 경로 예측도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이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쉽게 그리고 편하게 해양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양학이라는 분야가 극소수의 커뮤니티만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해양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면 미래의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흥미로운 바다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존하기 위하여 해양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해 모든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